비교를 멈추고 통용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본래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이번 법문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지에 빠냐? 민치 트윗반 NA요. 반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앉아 당신이 오랫동안 느껴왔지만 미처 이름 붙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기묘한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억압하지 않건만 가슴 한구석이 이내 무거워집니다. 대개 그런 기분은 사방의 아주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처럼 깊은 밤 홀로 조용히 누워 휴대폰을 들고 SNS를 몇 번 뒤적거릴 때 말입니다. 어떤 친구는 새로 집을 샀고 다른 친구는 이번에 승진을 했으며 또 다른 이는 해외여행을 가서 찍은 화려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았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혼자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질투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못난 사람이 아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질투보다 훨씬 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마치 나 혼자만 저 멀리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소외감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피로함은 타인의 성공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들의 화려한 파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보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그 누구도 상을 주지 않는 끝없는 경주 트랙 위를 숨가쁘게 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저 역시 정확히 그랬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일을 무척 많이 했고 온 힘을 다했으며 지극히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내면에서는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라는 자괴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감정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밀하고 잔잔하게 스며들어 당신을 당장 쓰러뜨리지는 않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의 영혼을 안으로부터 서서히 갉아먹어 만신창이로 만듭니다. 당신은 여전히 출근하고 웃으며 대화하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해묵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저 타인을 쫓아가고 추월하기 위해 달릴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인생의 핸들을 빼앗긴 채 번뇌의 노예로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정 내가 원하는 나만의 걸음걸이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타인의 행로를 기웃거릴 뿐입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못해 보이지 않을까만 전전긍긍합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이 바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누수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고 시작점도 거의 비슷했던 한 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친구는 돈을 무척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몰며 겉보기에는 한없이 화려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내가 뒤처졌다는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저 역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일거리를 늘렸고 사방으로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달릴수록 더욱 지치고 피로해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순수한 업무가 아니라 타인을 이겨먹으려는 악착 같은 경주,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분을 잘 이해하시겠지요. 일을 하되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남들보다 못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숨막히는 압박감과 애씀만이 내면을 거칠게 들이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만 그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비교는 당신을 더 빨리 나아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인생의 방향 감각을 더 빨리 상실하도록 가로막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외부의 자극에 종속되어 끌려다니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노력과 맹목적인 추격 사이에서 평생을 혼동하며 피로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직설적인 진실 하나를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타인의 왜곡된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당신은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충분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더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 더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 더 완벽한 타이밍을 맞이한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 외적인 조건들을 내 삶의 절대적인 척도로 삼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 경주 자체가 애초부터 끝이 없는 및 빠진 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적은 사람만이 감히 똑바로 마주하려 하는 진실입니다. 내가 뒤처졌다는 그 비참한 기분은 실상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지어올린 착각의 허상일 뿐입니다.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만히 서서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타인과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마음은 한없이 청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곁눈질하는 순간 평온하던 중심은 이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휴대폰 화면 속에서 편집된 타인의 화려한 쇼를 흉내내는 모조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참 역설적인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신이 부러워하지 않는 그들의 화려한 삶이란 실상은 그들 인생의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의 필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찬란한 성공만을 바라보지만 그 성공을 위해 그들이 밤새 잠 못 이루며 흘렸던 눈물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화사한 미소만을 보지만 그 미소를 짓기 위해 그들이 내던져야 했던 소중한 존재의 대가는 보지 못합니다. 외적인 결과만을 보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고단한 행로는 보지 못합니다. 정작 심각한 점은 당신이 자기 자신의 온전한 인생 전체를 타인의 지극히 단편적인 단면과 무모하게 맞바꾸어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모순된 비교입니다. 모순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흔하게 퍼져 있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가 결핍되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애초에 신청서를 내지도 않은 거친 경주 트랙 위에 홀로 뛰어들어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지금 번뇌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삶을 당장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헛된 흐름에 쓸려다니고 있었음을 가만히 인지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고요하게 멈추어서 있질 못하는 걸까요? 어째서 무언가를 힘들게 성취해내고 나서도 이내 다시 다른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비교를 시작하는 걸까요? 이 마음의 은밀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간파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피로한 악순환의 굴레를 평생 동안 반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무언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의 기쁨은 무척이나 짧게 끝나버리지 않던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즉시 시선은 다시 타인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평온하지 못한 줄로만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작동하는 완고한 방식이 나를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게 들쑤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게 수용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자신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여 나름대로 무난하게 일상을 마무리하려 하다가도 그저 휴대폰을 들고 SNS를 잠시 뒤적거려 나보다 더 잘난 일을 발견하는 순간 가슴속에 기분은 즉시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았건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격렬한 비교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일어납니다. 살씀이 너무 빨라서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조차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교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뇌가 기억하고 반복해온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왜 이토록 지치고 피로한지 원인도 모른 채 더 노력해야 해, 더 앞서가야 해라며 채찍질만 가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척 오래된 해묵은 습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을 무조건 두 가지 양극단으로 나누어 버리는 습관입니다. 우열 헌케엠 득실들, 마트미추뎁, XO 현우, GOI더로 세상을 쪼개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나면 그 분별의 저울 위에 반드시 기준점이 되는 하나의 초소를 세우려 듭니다. 그리고 그 초소가 바로 가짜 자기 자신인 아상 오시앙 에고입니다. 이 아상은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은밀하고 강력하게 내면을 조종합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에 비해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핍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비교 번뇌의 진짜 뿌리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이 아니요, 타인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내면에 구축해 놓은 완고한 아상 때문입니다. 이 아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안달내며 자신이 결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음을 입증해 보이려 증명하려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불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직장에 출근하여 그저 일을 바르게 해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못해 보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 또한 내 삶을 온전히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되 가슴속에는 언제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혹한 자를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자의 눈금은 언제나 당신의 통제 범위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긴 최종속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덜미를 잡혀 도망치듯 내달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저 역시 이 함정에 무척 명확하게 걸려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는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반응이 적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고, 반응이 많으면 이내 가벼워졌습니다. 소박한 일상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시 제 감정의 핸들은 과도하게 누구의 손에 쥐어 있었나요? 결코 내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저 바깥 사람들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에 내 존재 전체가 들뜨고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종속되어 조종당한 것뿐입니다. 정작 심각한 점은 아주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이토록 피로하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서둘러 깊은 도리를 깨달으려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 내면의 감정이 지금 도대체 무엇에 종속되어 흔들리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 답이 타인의 안목과 반응이라면 당신은 이미 번뇌의 실체를 절반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해 보이려 애쓸수록 당신은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안목에 더욱 철저하게 종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극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줄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니까요. 내 명함을 소중히 여겨줄 타인의 눈길을 갈구해야 하고 나보다 못난 이들을 확인하며 안도를 얻으려 들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이 스스로 지어올린 생각의 감옥 속에 갇힌 죄수일 뿐인가요? 이 구절을 들을 때 가슴 한구석이 찔리고 거북하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확한 자리를 짚어낸 것이니까요. 누구도 자신이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엄연한 사실을 명확히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감옥에서 영원히 걸어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당장 다 내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나아가는 그 걸음의 진짜 동기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동기가 남들보다 우월해지려는 욕망에서 온 것이라면 당신은 평생 동안 단 한 순간도 충분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그 동기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가치를 느끼는 순수한 열정에서 온 것이라면 사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지며 외부의 사소한 날씨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궤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위대한 전환점이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누구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 모호한 성공의 기준을 향해 숨가쁘게 내달릴 뿐입니다. 자신이 왜 달리는지도 모른 채 허구의 이미지를 쫓아가다가 결국 진짜 자기 자신과는 영영 멀어져 버립니다. 여기까지 제 가만히 따라오셨다면 스스로에게 아주 소박한 질문 하나를 가만히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를 쓰며 달리고 있는가? 서둘러 말로 답을 내리려고 머리를 굴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질문을 던진 채 그 공간 속에 가만히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 단락에서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당장 멈추게 만들 위대한 시선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낙담하여 인생을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움켜쥐려 발버둥 쳤던 거대한 것들이 실상은 애초부터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허상이었음을 명확히 간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경이로운 안목의 발견입니다. 당신은 지금 도대체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되기 위해 이토록 애를 쓰고 있나요? 정작 당신이 수호하려는 그 자기 자신 아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결코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용히 가만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와 집착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질문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내 존재에 무엇을 저 바깥의 사물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근본적인 의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겉모습만 고치려 들 뿐 결코 번뇌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 존재가 남들보다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 자신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요? 지금 내 직장인가요? 통장 잔고인가요? 사회적 명함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내 완벽한 겉모습인가요?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10년 전의 당신은 전혀 다른 생각이 머물렀고 전혀 다른 꿈을 꾸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또한 완전히 달랐던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5년 전의 당신 또한 현재와 무척 달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의 당신조차 오늘의 당신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토록 수호하려 들고 떠받들려 하며 남들과 우열을 겨루려 드는 그 확고한 자기 자신 아상의 실체는 과연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관념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명확히 보아내는 순간 마음에 얹혀있던 무거운 겉껍질들이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의 알맹이가 본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남들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린다는 행위 자체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쉼없이 바뀌어가는 찰나의 상태를 가져와 마찬가지로 눈 깜짝할 사이 바뀌어버릴 타인의 찰나의 상태와 무모하게 비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허상을 진짜 내 소유라 믿었기에 혼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위대한 깨달음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뒤처져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모순된 비교 방정식을 진짜라 믿고 붙잡아 두었던 착각의 소치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할 때 움켜쥐던 손귀의 긴장은 저절로 스르륵 풀리게 됩니다. 온 영혼을 다해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이 마음은 이내 청량해집니다. 과거의 저 역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와 우연히 마주 앉았던 날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저는 언제나 그 친구에 비해 학업도 처졌고 직장도 보잘것없어 늘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주 앉은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화려해 보이던 친구 역시 내면으로는 깊이 지쳐 있었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만의 지독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의 안개가 씻은 듯이 거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며 비교해 마지 않았던 그의 찬란한 성공이란 실상은 그의 거대한 인생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의 필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은 과거 그 친구 앞에서 주눅들어하던 못난 옛 청년은 이미 현재의 내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사라진 유령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의 유령을 불러내어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과 우열을 겨루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소박한 지점에서 번뇌의 최면으로부터 문득 깨어나곤 합니다. 거창한 철학 교리를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내 존재의 전부라 믿으며 꽉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실상은 안개처럼 부실한 허상이었음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소 생소하게 들린다면 지극히 온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선의 창문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약삭빠른 눈빛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해져야 할 필요가 진짜 존재하는가를 묻는 근본적인 지혜의 시선입니다. 무척이나 중요한 의문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연히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확신한 채 평생을 노예처럼 달리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평생 동안 그 누구보다 우월해지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큰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당신의 존엄성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나요? 내 존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까? 아니면 그저 내 어깨를 짓누르던 가혹한 압박감의 돌덩이가 사라져 비로소 숨을 편히 쉬게 될 뿐인가요? 스스로에게 철저히 솔직해진다면 고통의 실체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만든 범인은 내가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외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완관, 내 착각의 고집이 진짜 범인입니다. 이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비교 번뇌는 장소를 바꾸어가며 끝없이 피어날 것입니다. 외적인 목표 하나를 이루면 뇌는 신기하게도 즉시 또 다른 대상을 찾아내어 저울질을 시작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다른 일을 찾아내어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끝이 없는 도루묵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그저 번뇌의 대상만을 갈아치우며 감옥 안을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정교하게 짜인 내 마음의 함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늪에서 걸어나오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의 출발지를 올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보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행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을 당장 다 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외부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는 종속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직장에 출근하여 성실히 일하고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갑니다. 다만 남들을 이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하게 꽃피우기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 기분은 한없이 청량하고 평온하며 가슴에는 그 어떤 가혹한 압박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이기려는 욕심의 힘을 뺄 때 당신은 오히려 더 멀리, 더 단단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족쇄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 실체를 체감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동안 내가 남들과 경쟁에 맞지 않았던 수많은 명함들이 실상은 아무런 가치 없는 빈 껍데기였음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넓혀 나갈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세상을 무척 빨리 달리고 어떤 이들은 느리게 걸어가면서도 두 사람 모두 평온함을 잃지 않는지
그 위대한 삶의 속도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치를 이해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시계 바늘에 맞춰 억지로 쥐어짜며 고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주기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타인의 시계바늘 위에 무모하게 올려놓고 채찍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절을 들을 때 가슴이 서늘하게 멈추어 선다면 정확한 자리를 마주한 것입니다. 불이 현실적인 삶의 진실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거핫한 압박감은 인생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걸음을 무리하게 재촉하며 고문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눈을 돌려 저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거대한 성공을 거두며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28세나 된 내 처지가 한없이 늦었다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존재에 무슨 심각한 결함이라도 있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자고 남들이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내 능력과 가치를 철저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타인이 짜놓은 시나리오의 타임라인을 허덕이며 따라가느라 영혼을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걸음을 멈추고 똑바로 물어보십시오. 그 15세에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30세에는 어떤 명함을 쥐어야 하며 40세에는 완전히 안착해야 한다는 그 가혹한 기준선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어떤 절대자도 그런 법칙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인 이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절대적인 표준이라 철석같이 믿어버린 것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많은 이들이 스스로 만든 생각의 창살 속에 갇혀 남몰래 피를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이 찍어낸 거대한 거푸집 틀 속에 내 존엄한 인생을 억지로 구겨 넣으려 들 뿐입니다. 만약 그 안에서 숨막혀 하던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적어도 내가 외부의 강요에 의해 짓눌려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참 바르게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30세의 나이가 되도록 수중에 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도 지극히 평범했고 수입 또한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이미 대기업에 안착하고 안정을 찾아가는데 혼자 제자리에 멈춰서 있으니 그 압박감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무리 중에서 제가 가장 늦게 처진 낙오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성급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 하나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낙오자라니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 늦었다는 말이냐? 그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주변을 곁눈질하여 스스로 낙인 찍은 착각의 결론이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과감히 자신의 행로를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에 비해 무척 늦은 출발이었으나 참 신기하게도 그 새로운 길이 그의 소박한 성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재 그는 무척 탄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내실이 단단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인생에서 명확히 보완해야 할 진짜 이치입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며 걸음이 느리다고 해서 결코 길을 잃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 순리를 명확히 간파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내 인생이 늦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늦었다고 믿는 순간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선택하고 서둘러 일을 벌이며 서둘러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했기에 더 쉽게 걸려 넘어지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정교하게 짜인 내 마음의 함정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속도전에 휘말려 억지로 빨리 가려다 보니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스스로 압박감을 만들어내고는 이내 운명을 원망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소박한 자연의 비유 하나를 마음에 간직해 두십시오. 대나무는 땅속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수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자라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변의 다른 잡풀들은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무성해집니다. 가란 겉모습만 바라본다면 대나무는 한없이 느리고 무능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완공되고 나면 대나무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무서운 속도로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며 그 어떤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인간의 삶의 행로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내실을 다지고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가 있고 우연히 좋은 타이밍을 만나 일찍 꽃을 피우는 이가 존재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제각각 다르듯 삶의 주기도 단 한 명도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행로의 타임라인을 가져와 우열을 비교하려더니 언제나 계산이 어긋날 수밖에요. 그 불일치는 당신 존재의 진짜 가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안목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일 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명확히 보아낼 때 비로소 가슴은 시원하게 뚫리고 더 이상 쫓기듯 달리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줌은 억지로 힘을 써서 증명하려 들 필요도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내 고유한 삶의 주기를 따라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걸음이 늦어도 좋고 빨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두려움 때문에 달리는 것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시나요? 당신이 인생의 특정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성품과 온전히 맞아떨어지기에 직업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럽기에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 평온함은 요란하지 않지만 내실이 무척 견고합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존엄한 인생을 타인의 시계바늘에 맞춰 억지로 쥐어짜며 채찍질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가만히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무척 중요한 지혜의 문턱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당신을 붙잡아두고 오랫동안 이해했음에도 자꾸 과거의 늪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강력한 범인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그 공포 말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머리로는 비교가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또다시 타인을 견눈질하며 전전긍긍하게 될 테니까요. 뒤처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의 실체를 말입니다. 당신은 사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신이 진짜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내 존재가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의식적인 무의미한 껍데기로 전락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구절을 들을 때 가슴이 멈추어 선다면 정확한 자리를 마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에 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만 더 깊은 내면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범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란하지 않고 쉽게 이름 붙이기 힘들지만 당신이 비교를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게 된 뒤에서 끊임없이 채찍질하던 거, 거대한 유령 말입니다. 그것은 돈을 잃거나 직장을 잃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선명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안으로부터 갉아먹는 은밀하고 지독한 그림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나 혼자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소외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소멸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실존적인 공포 말입니다.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그 공포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달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타인의 화려한 성공을 바라볼 때 당신의 가슴을 진짜 쓰라리게 만드는 범인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소유한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화려함에 비추어 내 내면의 가난함과 초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각 머릿속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내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라는 단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번뇌의 출발지입니다. 비교는 겉으로 드러난 피부병일 뿐이며 내면의 진짜 골수 속에는 공허함에 대한 지독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내 존재 가치를 엉뚱한 외부의 명암 속에서 찾아 헤매며 영혼을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저 역시 정확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요. 외적인 실패를 겪은 것도 아니었건만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타인이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내면에서는 나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자괴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의무는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당신은 진짜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착각을 사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마음의 함정입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완전히 왜곡되어 가짜 정체성을 진짜 내 모습이라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으로부터 내리는 모든 인생의 결정들은 3000% 빠지며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되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선택합니다. 무리하게 많은 일을 벌이되 내 성품에 맞아서가 아니라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쫓겨 감행합니다. 내 존재가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억지로 온 힘을 다해 완벽한 가면을 사수하려 들지만 움켜쥐려 발버둥 칠수록
손바닥에 상처만 깊어지고 피로해질 뿐입니다. 보이시나요? 내 가치를 입증해 보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자신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비참한 기분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극히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존엄성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토록 처절하게 발버둥칠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 소박한 지점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거창한 일을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정직하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를 쓰며 증명하려 들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비참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내 가치를 억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지금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감옥 안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발전해 나가려는 욕구 자체는 지극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의 진짜 동기가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온 것이라면 당신은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충분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포라는 밑 빠진 독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허상일 뿐이니까요. 오늘 이 사람을 이기면 내일은 저 사람을 찾아내어 저울질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명함을 주면 내일은 그것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며 더 높은 자리를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끝이 없는 도루묵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악순환 속에서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열정적인 동기부여인 줄로만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화려한 가면으로 위장막을 친 가혹한 압박감의 채찍질일 뿐입니다. 저는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인 좋은 직장을 다녔고 연봉도 무척 높았으며 주변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조용히 마주 앉아 오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쓸쓸하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 수중에 쥔이 화려한 명함들과 재산들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면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남게 되는 걸까? 내가 누구인지 단 한마디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척 두렵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충분함 감각, 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청량한 충분함이 부실할 때 인간은 자꾸만 외적인 조건, 명예돈 타인의 인정에 중독되어 꽉 움켜쥐려 발버둥치게 됩니다. 하지만 움켜쥐려 할수록 영혼은 더욱 전전긍긍하며 피로해질 뿐입니다. 왜냐면 저 외적인 조건들이란 바람처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덧없는 환상들이니까요. 여기까지 제 가만히 따라오셨다면 번뇌의 실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보물은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명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본래, 구비되어 있는 소중한 존재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저 바깥 세상의 칭찬 속에서 찾으려 든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찾아 헤매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에게 그 온전한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선물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오직 내 눈으로 내 내면의 존엄성을 명확히 보아내 때 비로소 질주는 멈추어 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위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삶을 당장 통째로 뜯어 고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존엄한 인생을 억지로 구겨 넣으려 들던 그 가혹한 채찍질만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성품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무리하게 고문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되돌아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서둘러 말로 답을 내리려들 필요도 없이 그저 이 질문들을 내 마음속에 가만히 띄워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 번뇌가 불쑥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극히 현실적이고 명확한 열쇠 하나를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번뇌를 억지로 지워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흐름에 휩쓸려 내 소중한 평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번뇌가 막 피어오르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내면에서 타인과 자신을 저울질하는 비교 번뇌가 불쑥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그 번뇌를 강제로 지워버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번뇌의 흐름에 휩쓸려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 속에서는 자꾸만 걸려 넘어진다고 낙담하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정확한 정답지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하룻밤 사이의 부처처럼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아주 잠시만 걸음을 멈추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 오직 그 단순한 실천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당신에게 무척이나 익숙할 일상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휴대폰을 들고 무심코 SNS 화면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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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진 한 장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내려앉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무척이나 뚜렷한 마음을 껄끄럽고 불편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기분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내면에서 소리 없이 피어오른 번뇌의 싹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찰나의 기회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아 울부짖는 순간이 아니라 번뇌가 막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바로 그 시발점 말입니다. 이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당신은 또다시 오랜 습관의 노예가 되어 번뇌의 늪으로 쓸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당신은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나요? 곧바로 생각의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처지는 한없이 초라하구나. 내가 더 악착같이 노력해야겠어라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격렬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조급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악순환의 굴레가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살짝만 바꾸어 그 순간 한 박자만 늦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또 타인과 비교하려는 습관적인 번뇌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나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뿐입니다. 번뇌를 억지로 뜯어고치려 들지도 말고 가지 말라고 붙잡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자신을 고문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그런 날씨가 지나가고 있음을 명확히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 소박한 관찰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면 즉시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버리려고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없애려 들수록 마음은 더욱 팽팽하게 긴장되고 번뇌의 늪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뿐인데 말입니다. 이 이치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제 마음과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대신 그저 고요하게 지켜보는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일화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옆 테이블에 두 젊은이가 앉아 무척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며 기쁜 소식을 전했고,
다른 한 친구는 가만히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았으나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히 보였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경청하던 친구의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리며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이 아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끼는 친구의 경사를 축하해주면서도 내면에서는 그렇다면 내 처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아상의 상처가 불쑥 건드려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교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참 흥미로운 점은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청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와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연기처럼 증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면에서 일어난 그 껄끄러운 감정의 뒤를 굳이 따라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날씨가 찾아오는 현상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그 날씨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온몸으로 비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두기에 서서 흘러가는 빗줄기를 가만히 구경할 것인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인생의 진정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강박이 아니라 생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동일시를 멈추는 안목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내가 나약해서 평온하지 못한 줄로만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그저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는 소박한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법을 전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내 마음에 또 타인을 곁눈질하려는 비교 번뇌가 찾아온다면 당장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박자 멈추어 서서 마음속으로 가볍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유부라, 내 마음에 또 이 해묵은 습관이 고개를 들었구나. 그뿐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마십시오. 억지로 긍정적인 척 가면을 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명확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무척 기이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대해 보이던 번뇌가 신기하게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스르륵 무너져 내리는 풍경을 말입니다. 번뇌가 소멸해서가 아닙니다. 번뇌가 나를 끌고 가려던 밧줄에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무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 내 삶이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우월함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를 초라하게 여기며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보다 앞서간 이들이 많음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패배자가 되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미묘한 시선의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소박한 실천을 일상 속에서 몇 번만 성공해낸다면 가슴은 이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을 마주하는 당신의 마음 그릇이 이미 넓고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우 작은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나를 죄인 완고한 습관의 사슬로부터 마침내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당신이 무척이나 고대해 맞이 않았을 위대한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비교 번뇌의 감옥으로부터 마침내 걸어 나왔을 때 내 일상생활 속에 도대체 어떤 경이로운 평온함이 찾아오는지 그 아름다운 삶의 풍경을 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타인과 자신을 저울질하는 비교의 감옥으로부터 걸어 나왔을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하고 덜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듣기에는 그리 웅장하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혹한 압박감 속에서 단 한순간도 숨 편히 쉬지 못하고 허덕여 본 적이 있다면 이 마음, 편함이라는 소박한 가치가 당신 인생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 보상인가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승리해야만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의 굴레 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평온은 경쟁의 승리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내가 남들과 우열을 겨룰 필요 자체가 없음을 명확히 알고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 본래 청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극히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조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제 무슨 성과를 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며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침대에 누워 내 호흡을 느끼고 현존합니다. 듣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한없이 사실적이고 청량합니다. 내 영혼을 곁눈질하며 평가하는 가혹한 자가 사라졌고 쫓아가야 할 허구의 타임라인도 없으며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오늘 하루의 시간만이 온전히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당신은 직장에 출근하여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탐욕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의 행동이기에 진실하게 행할 뿐입니다. 단순한 말장난 같지만 실제 체감되는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열의 경주 트랙에서 내려오는 순간 놀랍게도 당신은 일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소음에 신경을 분산당하지 않으며 감정의 에너지 소모가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해내는 업무 성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훌륭해집니다. 남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 본연의 능력이 온전히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내려놓음을 통과한 이들만이 경험하는 삶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비교라는 모순된 방정식의 끈을 놓아버릴 때 걸음은 오히려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내 발목을 잡고 흔들던 가혹한 손길을 마침내 거두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실체를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은 현재 내 삶의 모든 풍경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조건의 터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체감되는 결은 전혀 다릅니다. 타가 수박한 밥 한 끼를 먹을 때 굳이 인터넷에 사진을 찍어 올려 남들에게 자랑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 내 행복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기에 오직 내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의 정취를 온전히 누리며 만족해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도 내가 이토록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오직 내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수용하며 진짜 평온함을 만끽합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소음의 탭들이 완전히 닫혔기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내 깊고 깊은 숙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소소한 일상의 조각들은 무척 평범해 보이지만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불안과 긴장 속에서 이 가치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면 이것들이 내 영혼을 살려내는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보물인가를 눈물겹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행복을 찾아 자꾸 거대하고 화려한 신기루만을 쫓아가느라 등 밑에 놓인 진짜 보석들은
짓밟고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찾아와 쓸쓸하게 털어놓았던 한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돈도 필요 없고 대단한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내 머릿속이 단 하루만이라도 제발 시끄럽지 않고 마음 편하게 숨 한 번 쉬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무척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마음의 지옥을 정밀하게 겪어보았으니까요.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당신에게 거대한 성공을 더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내 무거운 어깨의 짐을 가볍게 내려놓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청량한 가벼움은 무언가를 악착같이 성취해내서 찾아오는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 소중한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곁눈질하던 내 오랜 습관에 채찍질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본래의 상태입니다. 움켜쥐던 손기에 힘을 뺄 때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져야만 비로소 충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보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의 종착지이며 지극히 평범하고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거창한 철학이 필요 없고 복잡한 수련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나보다 못한 일을 확인하며 안도를 얻으려는 탐욕의 손길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가짜 명함에 내 가치를 종속시키는 어리석음을 멈추는 것뿐입니다. 내면의 단단한 중심으로부터 삶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외부의 사소한 날씨 변화는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이 냉정하고 차가운 목석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냉정하고 내면이 청정하게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경사를 바라보면서 내 처지를 처량하게 여기며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되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 인생과 맞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려 전전긍긍하지 않는 단단한 부동동의 자유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고통의 감옥문을 열고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이란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본래의 자성이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조용히 가만히 마주 앉아 마음을 청량하게 비추어 볼 뿐입니다. 인생은 결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거대하거나 복잡한 음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뛰어난 인물로 거듭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가짜 정체성의 소음 속으로 다시는 망령되게 걸어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 목소리를 가만히 따라오셨다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당신은 삶을 결코 가볍고 허투루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 무척이나 깊이 고민해 보았고 남몰래 많이 지쳐보았으며 그렇기에 진정으로 가벼운 삶의 안식처를 찾아 구도해온 진실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홀로 조용히 앉아 이 가르침의 전 과정을 온 영혼으로 경청해 내셨다면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미 위대한 영혼의 혁명이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대단한 개과천선을 한 것도 아니요.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가짜 연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빛의 결이 살짝, 아주 살짝 명석하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지의 빤냐? 민치추의 빤. NH2의 반야지에서 전하는 모든 이치는 언제나 이토록 소박하고 명확합니다. 당신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움켜진 짐을 당장 다 내던지라고 협박하지도 않으며
모든 도리를 완벽하게 외우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내 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똑바로 응시하라고 나직하게 깨우쳐줄 뿐입니다. 마음이 한결 청량해지고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인과의 비교는 당신의 삶을 단 한 조각도 더 훌륭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소중한 자성으로부터 영영 멀어지도록 가로막는 생각의 창살이 뿐입니다. 바깥의 화려한 신기루에 정신을 빼앗길수록 당신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망각할수록 당신은 내 존엄한 인생이 아닌 타인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피로하게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지금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번뇌의 채찍질에 밀려 도망치듯 내달리게 될 것입니다. 달리고 지치고 지치면 또 자책하며 억지로 힘을 내어 다시 내달리는 무척이나 익숙한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그 감옥의 성벽을 억지로 부수려고 피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또 타인을 곁눈질하려는 비교의 습관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한 걸음 물러나 단 몇 초 동안만 가만히 바라보고 멈추어 서십시오. 아주 작은 찰나의 멈춤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 멈춤의 순간이 당신이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걸어나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회귀의 시작점입니다. 민치의 빠냐! 민치 트릿바! NH 반야지에서 저는 당신이 남들보다 더 거대한 성공을 거둘 거라는 값싼 축복을 건네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오늘 밤의 마음이 어제보다 한결 더 편안하고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할 뿐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수면이 조금 더 깊어지고 가슴속의 팽팽한 긴장이 스르륵 풀리며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는 가혹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내 영혼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차고 넘칩니다. 아주 진실된 사실 하나를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전합니다. 진짜 행복은 남들보다 우월한 고지에 올라서서 승리하는 데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내가 남들과 우열을 겨룰 필요 자체가 없음을 명확히 알고 내려놓는 바로 그 자유로운 부동동의 마음자리에 본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적인 명함을 갈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저 바깥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영혼의 위대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의 영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저는 당신에게 그 어떤 거창한 다짐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좋아요를 누를 필요도 없고 이 교리를 남들에게 공유하려고 애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내일의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이 날 때 단 몇 분 동안만이라도 가만히 홀로 앉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도 내 인생을 비교하지 않은 채 오직 조용히 숨을 쉬며 현존해 보십시오. 바로 그 고요한 찰나의 순간 속에 가만히 머물 때 내 내면이 이대로도 지극히 평온하고 무난함을 체감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이 긴 법문이 당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위대한 도리의 핵심을 온몸으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고 세상의 소음이 나를 뒤흔들 때마다 그 어떤 압박감도 없고 비교의 칼날도 없는 청량한 이 방으로 가만히 걸어 돌아오십시오. 이곳은 당신에게 어떻게 살라고 훈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라는 존재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단 한 조각도 부족함 없이 이미 완벽하게 가득 차 있었음을 소박하게 상기시켜주는 마음의 고향일 뿐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들으셨다고 해서 당신의 외적인 환경이 당장 내일부터 천지개벽하듯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수용하는 당신의 눈빛은 이미 명석하고 단단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시선의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영혼의 위대한 여정은 이미 당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